솔직히 말해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미국 뉴저지에 사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저는 여행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며 언제나 여행은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정작 저와 제 딸 사이는 글쎄요.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제 남편 마이크와 저는 17년 전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부부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고 그런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가 바로 리사였어요. 리사는 우리 부부의 보물 같은 딸이었죠. 어릴 때는 저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 사랑해를 외치던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남편 마이크도 리사를 정말 예뻐했어요. 주말마다 공원에 가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침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의 웃음을 보며 행복해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리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는커녕 방문은 꼭 잠그고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은 응, 아니뿐이었어요. 남편 마이크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사춘기니까라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저보다 더 상처받은 건 남편이었어요. 리사가 어릴 때는 아빠 바라기였거든요. 마이크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던 그 아이였는데 요즘은 마이크가 말을 걸면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느 날 새벽에 거실에 앉아 혼자 맥주 캔을 굴리며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앨리스, 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마이크,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앨리스, 우리 한국에 가자. 솔직히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우리는 유럽이나 캐리비안 같은 곳만 생각했지. 아시아는 여행지로 고려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한국은 문화도 다양하고 리사가 좋아할 만한 것도 많대. 한류, K-뷰티 그런 것도 유명하다더라. 무엇보다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곳에서 추억을 만들면 혹시 모르잖아. 리사가 우리와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마이크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리사와 다시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좋아. 한국, 가자. 여행 당일, 저는 솔직히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공항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문제는 우리 딸이었죠. 리사,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아, 아빠, 귀찮아. 그냥 찍어.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창밖에 펼쳐진 구름을 보며 리사,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니? 했지만 리사는 귀에 에어팟을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응 하고 말았습니다. 와, 공항 진짜 크다. 남편은 신나서 두리번거렸고 저도 한국의 깨끗한 공항과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정작 리사는 와이파이 잘 터지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남편과 저는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여기 정말 멋지다며 대화를 나눴지만 리사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거 봐. 친구가 내 스토리에 댓글 달았어. 너네 가족 여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여행 아니냐고. 솔직히 저 순간에는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첫째 날은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골목길, 기와지붕과 돌담길이 너무 예뻤어요. 남편과 저는 사진을 찍으며 신이 났지만 리사는 줄곧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그냥 옛날 집 아니야? 인스타 감성도 없고. 하지만 그때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목길을 걷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꼬마 여자아이가 리사의 앞에 툭 하고 부딪혔어요. 아이는 당황하며 한국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리사는 그 아이를 보고는 잠시 멍하더니 뜻밖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드레스 되게 예쁘다. 그 말에 꼬마 아이는 활짝 웃으며 Thank you라고 대답했고 그 모습에 리사도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본 리사의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근데 아빠, 여기 어디 카페 없어? 더워 죽겠어.
폰 충전도 해야 하고 저녁은 남편이 기대했던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활기찬 시장 풍경과 펄떡이는 생선들. 우리 부부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남편은 킹크랩을 사서 싱싱한 회와 함께 먹자며 흥분했지만 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해산물 안 좋아해. 이런데 냄새 너무 심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냥 햄버거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에 리사가 좋아했던 건 남편이 직접 구워주던 바비큐였고 해산물은 잘 안 먹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너무 속상해 보였어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드디어 쌓였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리사, 너 대체 왜 이래? 내가 뭐려? 아빠랑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여행이잖아. 넌 스마트폰만 보고 불평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왔냐고요. 아빠랑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다 짜놓고선.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 잘못된 걸까? 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리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여행은 그저 실패로 끝나버릴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어요. 어젯밤 그 싸움 때문이었겠죠. 리사는 여전히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남편 마이크는 말없이 여행 가이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여행이 정말 리사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만들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쇼핑이나 하자. 마이크가 힘없이 말을 꺼냈어요. 원래 계획에는 한국의 사찰 투어나 전통 공예 체험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제 상황을 보고는 그런 건 리사가 더 싫어할 것 같았죠. 리사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쇼핑. 하고 고개를 살짝 들더니 그냥 그러지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명동거리로 향했어요. 처음엔 리사가 여느 때처럼 폰만 들여다보며 걷는 듯했지만 점점 그 반짝이는 거리의 에너지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는 듯했어요. 커다란 K-뷰티 브랜드들의 간판, 빛나는 쇼윈도,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K-팝 음악. 그러다 리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본 브랜드인데? 저와 남편은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이크가 바로 말을 건넸죠. 들어가 볼래? 리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응 잠깐만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품 매장 안. 리사는 선반에 진열된 쿠션 팩트, 립 틴트,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유심히 살피더니 테스트 제품을 손등에 발라봤어요. 눈빛이 조금씩 반짝이더군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리사는 살짝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저 이 쿠션 저한테 어울릴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피부가 밝으셔서 이 톤이 잘 맞으실 거예요. 직접 해보실래요? 하고 시연대를 안내했어요. 리사는 거울 앞에 앉아 쿠션을 톡톡 두드리며 신기한 듯 웃더군요. 엄마, 이거 봐. 되게 자연스럽게 발려. 오랜만에 본 그 순수한 미소. 제 가슴이 살짝 뭉클해졌습니다. 영동 카페에서 쇼핑을 마친 후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리사는 아메리카노 대신 달달한 딸기 라떼를 시키며 사진을 찍고는 샵명동 샵딸기라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림이 뜨더군요. 우와, 너 한국 갔어? 부러워, 너도? 나 한국 화장품 완전 좋아해. 리사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애들이 반응하네. 저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리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마이크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리사, 이거 봐. 여기 오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야 한다더라. 우리도 해볼래? 리사는 처음엔 아, 아빠, 그런 거 촌스러워라고 하더니 곧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뭐 해볼까? 자물쇠에 우리 셋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이크, 앨리스, 리사, 영원히 가족. 리사가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저 멀리 던지며 잠깐 웃더군요. 이제 우리 비밀 약속인가 봐. 그 순간 남편과 저는 짧지만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던 리사의 표정은 그 다음 순간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핸드폰 알림 띵. 리사가 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리사,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우리 여행 사진 보고 너 되게 가족한테 붙어 다니네. 너답지 않게 구내라고 했어.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오기 싫었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리사, 그런 얘기 신경 쓸 필요 없어. 친구들이 뭘 안다고. 아빠는 몰라. 그 애들은 내가 혼자 있는 게 더 쿨하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리사는 우리와의 여행이 싫었던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족과 붙어 다니는 애로 보이는 게 싫었던 거구나. 리사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까지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피곤해.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마이크는 그날 새벽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뭔가를 찾더군요. 앨리스, 내일 리사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봤어. 한번 믿어볼래? 다음 날 강남의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마이크는 환하게 웃으며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매장 안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어요. 메이크업 클래스부터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아빠 이런 거 굳이라고 말했지만 곧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거울 앞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K뷰티 스타일로 변신해볼까요? 요즘은 자연스러운 글로우 메이크업이 인기예요. 리사는 거울 속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성된 후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나 이런 모습 처음 봐. 그때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사,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가 모르는 난 이렇게 멋져라고 말해주면 되지. 메이크업 체험 후 리사는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그녀는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샵 K뷰티, 샵 메이크업 체험, 샵 한국 여행. 그리고 바로 친구들의 반응이 왔죠. 헐, 너 엄청 예뻐. 어디야? K뷰티라니. 부러워. 리사는 그 반응을 보며 살짝 웃더니 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이런 거 준비해줘서.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좋아해줘서 아빠도 너무 고맙다. 그날 저녁, 리사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내일은 어디가? 그리고 혹시 그거 알아요? 한국의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모인 쇼룸이 있는데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리사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어딘가 전날과는 달라 보였어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던 리사가 불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혹시 성수동 가볼 수 있어? 저는 포크를 멈추고 리사를 바라봤어요. 성수동. 저도 한국에 오기 전 요즘 서울에서 가장 힙한 동네라는 걸 검색해 보긴 했지만 리사가 그런 곳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수동. 그거 어떻게 알았어? 리사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유튜브에서 봤거든. 한국에 핫플이라고 카페도 많고 뷰티 스토어도 있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 마이크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서울의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성수동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에는 감각적인 음악과 예쁜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벽마다 트렌디한 그래피티와 포토존 같은 벽화들이 보였고 리사는 신이 난 얼굴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긴 진짜 다르다. 미국에서는 이런 느낌 못 봤어. 리사가 이토록 활짝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라 저와 마이크는 살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저 뷰티 스토어. 리사는 어느새 길 건너의 한 뷰티 편집숍을 발견하고는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매장 안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리사는 마치 보물을 찾은 듯 반짝이는 눈으로 매대를 구경하며 하나하나 손등에 테스트해봤어요. 이거 내가 영상에서 봤던 브랜드야. 여기가 원조였구나. 그러더니 리사가 문득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러더니 조금의 망설임 끝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 저와 마이크는 동시에 놀라며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리사, 내가? 리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릴 때부터 메이크업 하는 게 좋았어.
친구들 생일 파티 때는 내가 애들 화장해 주기도 했고. 근데 그냥 취미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국에서는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듣다니. 그럼 왜 이제야 말했어? 리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라, 아빠랑 엄마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까봐. 아빠는 항상 내가 실용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셨잖아. 그 말을 들은 마이크의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리사,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 그게 메이크업이든 뭐든. 리사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메이크업이랑 스킨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잖아. 한국 아티스트들은 트렌드를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쓰잖아. 그래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 여기서 배우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저와 마이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리사, 그럼 이 여행 오길 정말 잘했네. 리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리사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저기 카페 유명하다더라 라며요. 우리는 벽돌 공장을 개조한 감성 카페에 들어가서 달달한 라떼와 디저트를 시켰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리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우리가 가족 여행을 시작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리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리사가 다시 돌아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나 어제 SNS에서 봤는데 홍대에 떡볶이 맛집이 있대. 그렇게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줄이 길게 늘어선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떡볶이 국물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자, 리사, 한국의 매운맛을 느껴봐. 리사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하나 집어 먹더니 바로 얼굴이 빨개지며 헐떡였어요. 헉, 맵다. 근데 맛있어. 그러고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이렇게 말했어요. Hey guys, 첫 한국 떡볶이 시식. 맵지만 짱 맛있음. 라이브 댓글창에 친구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와, 리사 너 완전 한국 제대로 즐기네. 떡볶이라니 부럽다 유유. 리사는 그 반응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다 부러워하네. 하하, 맛집 투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사는 이제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골목에선 따뜻한 기름, 냄새와 함께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저희는 시장 구석의 작은 빈대떡 가게에 자리를 잡았죠. 마이크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건배할까? 가족의 여행을 위해. 리사는 막걸리 대신 시원한 식혜를 들며 장난스럽게 외쳤어요. Cheers! 고소한 빈대떡과 달달한 식혜가 입안에 어우러지는 그 순간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리사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와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여행 진짜 잘 온 것 같아. 처음엔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어요. 근데 이젠 알아. 이 여행 덕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려고 했는지.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이크는 살며시 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리고 내 꿈을 응원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리사,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리사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이 여행 진짜 잊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야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이 쏟아진 듯 반짝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도시를 물들이고 저 아래 한강 위로는 달이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이크는 리사가 어딘가 말이 없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신나게 돌아다니며 웃고 떠들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조금 차분해 보였습니다. 리사,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리사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아쉽지? 리사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진짜 너무 아쉬워.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살짝 뭉클해졌습니다. 나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리사의 말에 저는 잠시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곧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그냥 재밌는 여행 정도로 생각했어. 그런데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 보니까 여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게 많은 곳이더라. 마이크와 저는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먼저 물었습니다. 리사, 너 혹시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거야? 리사는 잠시 저희를 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특히 메이크업. 한국은 뷰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잖아. 여기서 배우면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나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리사,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리사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서 고민만 했어.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마이크는 조용히 리사의 말을 듣다가 잠시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는 긴장된 얼굴로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길 바란단다.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다면 아빠는 기꺼이 내 편이 될 거야. 리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저는 그 눈빛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언제나 너를 응원해. 너의 꿈이라면 한국이든 어디든 어디서든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면 아빠랑 나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야. 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마이크는 웃으며 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잖아. 저도 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리사, 넌 충분히 자격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난 그게 너무 기대돼. 그 말을 들은 리사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아빠, 진짜 너무 고마워. 리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잠시 후 리사는 눈가를 닦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이거 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면서 벌써 이렇게 울어서 망쳤네. 저와 마이크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메이크업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니까. 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후회 안 하게. 우리는 너를 믿어. 리사,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밤을 오래도록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한국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났습니다. 리사는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하지만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 곁에 언제나 함께할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마음속에 따뜻한 서울의 밤을 간직한 채 하늘로 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